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뭐가 사실인가요? 네, 바로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빚어졌던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한 점 의혹도 없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또다시 이렇게 입장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서울시가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채용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감사원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필요하고 아하.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가 단호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관련된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 예.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혔고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와 허위 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짜 뉴스와 허위 자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입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가족들의, 그러니까 친인척의 비율을 따지는데요. 예. 한 8.4%가 나왔는데 그 비율만으로 채용 비리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반박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게 대표적인 의혹인데 그 숫자가 1,285명, 예. 그중에서 108명의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다라는 예. 게 밝혀졌죠. 이것은 사실이지만 예. 먼저 이 사실만 가지고 친인척 채용 비리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는 거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이 정규직 과정에서 정규직이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정규직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바로 그 의문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바로 구의역 사고 전과 후로 나눴을 때 1,285명 중에서 고용 승계 이전에,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 이전에 고용 승계가 된 게 352명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고용 승계 정찰을 통해서 네. 정규직으로 만들어 준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청소직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10년 네네. 이상 일하신 분들. 네, 그래서 당연히 구의역 사고 해줘야죠. 이후에 그 또 채용된 것을 봐야지 알겠는데요. 예. 이후에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3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일반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결정된 것은 그 전이 아니라 훨씬 이후입니다. 예. 2016년 7월 달에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 미리 알고서 채용에 임했다,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서울시의 그 발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 그 관련돼서 이게 들어온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응답률 이야기, 전체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응답률이 11.8% 정도로, 11.2% 정도로 나왔는데 이 응답률이 99.8%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게 11.2%는 응답률이 아니라 친인척의 비율이다. 전체 직원의. 전체 17,000여 명 중에 예. 친인척 비율이 11.2%다. 네, 그것을 응답률로 보좌관이 해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논란을 제기했던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착각하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좀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꼼꼼하게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네, 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자료를 확대 양산하면서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이 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용 비리가 없음에도 이런 인사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조사 결과만을 문제 삼으면서 계속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면 나중에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의 눈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례가 하나,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례 하나가 안 나왔다는 거. 네. 그거는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 을과 을의 어떤 싸움을 싸움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택시도 QR 결제 시대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택시 요금을 QR코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체 서울 택시 7만 1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시는 중국에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 알리페이와 협의를 해서 어허. QR 간편 결제를 도입합니다. 이 화면이 그런 방식인데요. 네. 택시를 이용하면은 택시 그 미터기에 마지막에 하차할 때 택시 요금이 나오고요. 예. QR코드로 전환을 하면 예.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싹 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 개선 효과입니다. 그중에서도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이 중국인인데 예. 이들이 결제를 카드로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맞아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데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바가지 요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점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내년엔 2배 늘어난다. 뭐가 2배로 늘어났나요? 바로 캠퍼스 타운입니다. 아, 캠퍼스 타운. 예, 대학, 청년,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로 3년을 맞았고요. 예. 3년 동안 14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 정도 늘어났어요. 32개 대학입니다. 지금 주황색을 뺀 보라색과 파란색, 파란색 1번을 제외한 2번, 3번이 내년에 확대될 예정인 그 캠퍼스 타운입니다. 그 3년간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가에 청년 창업 공간을 지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주를 시킨 다음에 예. 이들이 이 주변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오래된 상점들을 디자인을 통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본인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예. 공유 상점으로 만든다든가 예. 했고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 지역 상인들 또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뭐 3년간 노력한 것들 책으로 발간이 된다니까 예. 책으로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철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